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정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을 넘어서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한 우리 당 의원들의 노력마저 퇴색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국정감사는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발표와 유가족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그 형을 정인 채택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건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그 가족을 불러서 국감장에 이렇게 정인으로 채택하는 관례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미 그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인 채택, 공무원 피살 사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여의도 사사건 건 서른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5선, 4선 중진 의원이어서 국감 많이 해보셨을 텐데 먼저 이번 국감에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밝혀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챙겨내자. 네. 그리고 이 정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정책대로 예산을 쓰고 있나 이걸 보자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국방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 예산이 한 53조 정도 됩니다. 네. 52조 9천억이 조금 넘는데 엄청난 돈이죠. 이게 지금 제대로 쓰이느냐. 특히 우리가 애국에서 구입한 첨단 무기가 이게 정비를 우리가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정비를 못해서 일본, 호주 이렇게 보냅니다. 그 돈도 수천억이 들어가요.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처음부터 정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어야 된다. 그 앞으로 내년쯤 되면 다시 이제 정비창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할 수 있게끔 국방부가 나서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 뭐 이런 거 등등을 따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엔사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그 DMZ 관리 문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상식과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라. 미국 측하고 미군 측하고 합의를 해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등등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보다는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감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 감사권은 예산의 낭비는 없느냐, 네. 불필요한 인력들을 과대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도 보고 네.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또 미래를 위해서 국가 정책이 바로 돌아가고 있냐 이런 것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산의 낭비 이것만 보는 것을 가지고서 국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절반도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외통위에 속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나라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양강이 치열하게 이제 군사 대립까지 갈 만큼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되어 버렸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외교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저희들은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고요. 네. 특히 대통령께서 유엔 그 기조연설에도 그러셨고 또 오늘 뉴스 보도를 보니까 또 종전선을 그 코리아 소사이티라는 미국 네. 뉴욕에서 화상을 통해서 하셨는데. 아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전쟁 수행 능력을 스스로 버리겠다고 하고 특히 그중에서 핵무장된 것을 버리겠다고 해야 종전이 되는 것이지 네. 상대방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평화가 오고 종전이 되느냐 이거죠. 네. 순서가 틀렸다. 비핵화부터 먼저 되고 다음 순서로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죠. 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증인 채택 문제는 사실은 국감 시작되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많았다고 하고요.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국감을 방해하는 증인 채택을 안 해주는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가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오늘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기회에서라도 하자고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야당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해수부를 통해서 해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묻고 따지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발표와 유가족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회가 그 형을 증인 채택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건데 수용을 못한다 그런다면은 이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그 가족을 불러서 국감장에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례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미 그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상임위별로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을 넘어서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감사냐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자막이 나가질 않았는데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증인 문제로 계속 실랑이 하면 그만큼 질의하는 시간만 잡아먹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상임위의 경우는 어저께 증인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느라고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여당이 안 들어주니 그러면 그 증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일단 차후로 미루고 국정감사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오늘은 순조롭게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전에 나왔던 이내진이라고 하는 그 서해에서 처참하게 우리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형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주무장관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다는데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화형을 당했는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싶다는데 관계 장관이 안 만나준다. 호소하다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면 유엔 인권사무소 거기까지 찾아가서 유엔에서라도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조사 요구서를 냈단 말이죠.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대한민국 국민이 하소연하겠다는데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안 받아서 유엔에 가서 하소연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그럼 유엔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유족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장관 입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한 건데 그거마저 끝까지 안 들어준다 그래서 어저께 오전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분을 왜 증인으로 못 부르겠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 입장은 분명하죠? 얘기는 다 나왔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다 나왔으니까 좀 첨언하자면은 그 죽은 분은 참 안타까워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형이라는 분이 할 이야기는 간단해요. 자기 동생 월북한 거 아니다. 그거 주장해왔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내용은 빤해요. 정은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감청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 의원들 다 알아요. 이게 월북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덮어 씌우기로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죽었으니까 가족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온갖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월북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주장일 따름이지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은 월북한 게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또 씌우기로 하려고 그러니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서른 의원님 말씀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유엔에다 대고 하는 얘기도 다 알려진 얘기인데 왜 굳이 국감장까지 부르느냐 이 말씀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명명백백한 사실이면 여당이 왜 그걸 회피를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나와서 주장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국민이 하소연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까운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증거를 아니 그 제시하는데 유족이 나와서 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싶다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그거마저 안 들어주겠답니다. 얼마나 권력이 무서우면 그런 사람들이 소리마저도 안 들어주는 것이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유엔을 찾아가게 만드느냐. 그걸 국회에 와서 하소연하겠다는데 그걸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나 보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를 내라고 그러는데요. 증거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내면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해가 됩니다. 알잖아요. 이 첩보 내용입니다. 그게 정보로 갖다 들면서 사실로 굳어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 알면서 증거를 내라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니는 그대로 하라 이건데. 내만 합니까? 아니 그렇게 마실 일이 아니고요. 얘기가 된 건데. 아니 지금 정부도 공식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을 때 월북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월북했다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국방장관이 어저께 또 그 정을 하루 전에는 그랬고 그랬습니다.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론이 월북이라는 게 더구나 그분이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들었다 그러는데 신발이 발견 안 됐다는 게 또 뉴스의 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작정 그냥 서른 의원님 말이 진실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니 왜 조사를 해요? 서른 의원님만 믿고 따라가지.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야당 동료 의원들한테 국방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 사실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월북이냐 아니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월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월북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총살 당해서 괜찮은 겁니까? 자, 시신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월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너무 격앙돼 있어서요. 너무 격앙돼 있어서 월북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자,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자, 그 질의 내용 듣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조금만 톤을 낮추시고 조금 진정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호 합참작전본부장 브리핑 전문에 따르면 이게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저 합참 입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불타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체 수색하는데 함장을 동원합니까? 이미 죄가 되어서 서해안에 다 떠내려 가버렸는데 그거는 나는 합참에서 군의 입장은 이게 아니다. 우리 군이 내린 결론은 수색의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대한민국 군대의 입장이 천명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수색을 계속하고 있냐 하고 말씀은 저희들이 뭐 그런 정황들을 다 어느 정도 그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유류품이라든지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색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 지금 조금 전 상황에서 두 분 의원들께서 약간 흥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조금 가라앉히시고 좀 토론을 이어가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합참에서는 지금도 북한이 공무원을 총격한 후에 불태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불태웠는데 수색 작업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태운 게 시신과 그리고 이 부유물 이게 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졌느냐 아니면은 그냥 북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두 중에 어느가 정확한지는 그건 좀 따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불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불타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로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 사실입니다. 뭐 야당도 그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은 분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까지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월북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감청 상황을 다 놓고 뭐 얘기를 다 했고 SIR 특별 정보가 있죠. 이 정보들을 다 취합해보면은 틀림없는 월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야당 쪽에서도 처음에 반발이 없었어요. 인정한다 그래요. 그러는데
야당 쪽에서 그냥 가족들이 들고 나오니까 이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정인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그분이 유족으로서 얘기하겠다는 건 안타깝지만 참 이해가 가지만은 네. 근데 월북 안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을 일으킬 뿐이 답이 나와 있는데 혼란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게 하는 거는 이게 무책임하고 정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인 받기가 쉽지 않다. 안 된다. 네. 이 입장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른 의원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의 생각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감청등 정보 통해서 보면 이게 분명 월북 정보가 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월북이 아닙니다. 월북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월북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총으로 쏴 죽여도 되고 불에 태워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유엔 인권 협약 이전에 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네. 얼마든지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 NLL 이북 지역에 있었다고 돼 있고 그래 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보고될 때까지 14시간 동안 대통령은 구출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북한에게는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게 한 70% 있으면 남쪽 당국 책임자에게도 대한민국 책임자에게도 30%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필요한 것인데 월북이냐 아니어가지고 그게 지금 핵심 쟁점에서 자꾸 쟁점을 호도하는 겁니다. 월북인지 아닌지 여부는 유족들이 지금 계속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월북인지 아닌지 그건 판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자는데 그거마저도 입을 봉쇄해버리시고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 말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을 다 알면서 이 사실을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월북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NL 선을 북쪽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왜 대책이 없습니까? 당장 민간 상선 통신망을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구조 요청을 해야죠. 그것도 끊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 담당 장관이 어저께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교통이 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로 통신이 안 아닙니다. 되고. 어느 민간 선박이 다 됩니다. 아니 그거 잘 모르셔서 끊어져 있다니까 일단 우리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뿐 아닙니다. 안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세요. 그것뿐 아닙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군 선박, 해경 선박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이 거기 넘어가 있다. 신변 안정을 보장해달라, 구조해달라.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뿐입니까?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친서를 주고받는 채널이 있었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셨어야죠. 그건 안 하고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시점이 1시, 2시, 3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그러면은 사람은 NL 북쪽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사살 당했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새벽 1시 우리가 알았던 부분은 1시, 2시, 3시 상황이었고 아닙니다. 6시 몇 분에 NL 이북에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죠. 서면 보고가 청와대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김기현 의원님 지금 두 분이 나누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어제 그제 다 들었던 내용들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근데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건 없나 보죠? 말씀 계속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出석한 외통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이 사실이 공개될 거라는 걸 사전에 알았습니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의도적인 공개라고 보십니까? 유출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오늘 어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조성길 대사의 부인이 딸의 안위를 걱정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사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딸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 국민의힘에서는 조성길 대사 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게 언론에 공개된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의도라는 게 무슨 얘기죠? 이게 사실은 뭐 저희들은 정확한 과정이나 경위를 알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은 거죠. 그중 첫 번째는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그렇게 논의가 될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핵심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또 그리고 서해에서 우리 처참하게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의 그런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그리고 그동안 이게 개천절에 이 차벽을 세우면서 재인 산성이라 이런 붙였던 것 같은데 차벽을 세우면서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정권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될 시점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튀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이상하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대사 대리라는 분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생각해 보시면 자기 딸이 지금 북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더 나쁘답니다.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는 것은 배신자, 변절자가 되고 그 외에 제3국에 있으면 도주자가 된답니다. 이게 처벌하는 급수가 다르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얘기를 하겠느냐 부인이 자기 딸의 안위를 걱정하신다는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어디인지 소재가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 이게 누군가가 발설했다 그러면 정보당국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 정보당국에서 발설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봐도 이상하다. 그러니 그 경위를 밝히라고 그러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도 오늘 질문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 그러고 어저께 그 외교부 장관도 조사도 안 하고 발설 경위 조사도 안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지금 경위를 밝히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당국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려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정도의 소위 말해서 메가톤급 무슨 정보가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한국에 이미 북한을 탈출한 게 1년도 훨씬 더 넘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던 사안이었고 근데 그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이 되니까 언론 쪽에 이게 나오면서 언론 입장에서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기사해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 공개가 의도적인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유출도 아닌 것 같고 언론 쪽에서 알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보도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나 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이 이슈가 지금 모든 걸 다 잠식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이슈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현재 여론이 돌아가는 목소리는 크게 이슈를 잠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 이슈가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 주요 이슈가 되었고 주요 언론의 탑 뉴스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게 제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정보가 유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처벌해야 된다. 공감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유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유출됐다면 그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그에 대한 엄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운 생명이 위협에 지금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탈북자들이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북한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될 때 대한민국에서 그 비밀을 안 지켜주더라.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매우 잘못된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만약에 유출이라면은 그건 찾아서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부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자기 하소연을 했을 테고 그 언론에서 그걸 캐치를 했을 테고 그 언론에서 나간 건데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나간 건데 그거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거 나오면 보도하는 게 마련 아닙니까? 자, 요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통위에 계시니까 관련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통해서 그 진실이 만약에 감춰져 있다고 밝혀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이제 한글날인데 또 광화문에서 집회가 예고돼 있고 또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요.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감장에서 논란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는 거는 막되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좀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집회 시위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집회 시위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라고 저는 9월 20일 날 차벽이라든지 철제 폴리스 라인은 그리고 철제 폴리스 라인도 지금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방향에서 철저하게 좀 차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불편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벽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앞뒤로 이동하든지 하면 방역상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차에서 내리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위험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에 자리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그냥 방치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고 하니까 이게 방역이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8.15 집회 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려해서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경찰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차벽까지 설치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국민의힘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찰의 차벽은 반헌법적이다 말씀하셨고요.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 그래서 차벽 철거하고요. 거기다가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전에 그런 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죠? 그런데 거기다 차벽을 설치하셨단 말이에요. 광화문 광장을 불통의 광장을 만드신 거죠. 이번에 그 개천절에 그 차벽을 설치한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그 대규모로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지나가겠다는데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지금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신고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한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차를 타고 차량 시위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감염 때문에 막겠다 그러신다면 아예 집회 시위 자유를 완전히 그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10월 3일 개천절 날 서울대공원에 7,000대가 되는 자동차 주차장이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놀이공원에 수십 미터씩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표 산다고요. 거기는 괜찮고 거기는 코로나가 없고 아니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에는 코로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서른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8.15 광복절 집회에서 622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뿐만 아니고 경찰관이 8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막느라고.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또 3.1절 개천절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정상입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감염됐는데 또 집회를 해요? 그러다 또 10월 9일 날 또 해요? 그걸 하라고 하는 입장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상식에 맞죠. 아무리 하고 싶은 집회가 있고 아무리 좀 외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째 지금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요. 그 상황에서 뭐 명박 상승하고 비교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제일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차벽을 설치해서 하면요. 그건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자유를 위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옳으냐?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그건 다투불문하는 논쟁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회 시위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벽 문제는 기술적으로 경찰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회 시위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켜내는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일도 경찰이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입장에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8명이나 감염됐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또 그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의원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일방적으로 경찰의 입장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난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글의 날 이제 집회 주최 측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각자 입장에서 지금 강경한 입장인데 적어도 충돌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른 김기현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